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먼입니다. 자, 이제 12월 연말입니다. 이 3년 만에 찾아온 거리두기 없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서울 주요 백화점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화려한 외벽 장식 경쟁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주요 백화점들이 경쟁을 벌이듯 화려한 외벽 장식에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해 MZ세대 사이 인증샷 성지로 떠오른 신세계는 올해도 그 명성을 이어갈 기세입니다. 매지컬 윈터 판타지라는 주제로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였는데 올해 LED 칩을 지난해 140만 개보다 배 이상 늘린 350만 개를 사용했습니다. 올해 외관 디자인을 3년 만에 완전히 새롭게 좀 바꿨습니다. 바꿀 때는 이제 저희가 웅장하고 구조적인 아름다움이 살아있고 동시에 그러면서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서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 조명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모두가 꿈꿔왔을 법한 크리스마스를 아날로그 감성으로 풀어냈습니다. 올해 롯데백화점에 합류한 정희정 비주얼 부문장을 중심으로 연초부터 약 1년여간 준비한 결과물인데 올해는 롯데가 이를 갈았다라는 평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엔데믹 시기의 첫 크리스마스인 만큼 크리스마스 드림 모멘트라는 컨셉으로 오프라인에서의 꿈 같은 순간을 선사해드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길이 100m의 3층 높이 파사드를 설치하고 무빙 쇼윈도를 연출하여 마치 동화 속 거리를 걷는 듯한 환상적인 순간을 경험하도록 기획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여의도 더 현대서울 5층에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1000평 규모의 H빌리지를 조성했습니다. 단순 전시가 아닌 고객이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 평일과 주말,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지난해에 이어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H빌리지를 조성해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행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예년보다 외관은 화려해졌지만 에너지 전략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3사 모두 일반 조명보다 전력 소비를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LED 조명을 채택했고 예년보다 점등 시간을 2시간 줄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몰리는 인파를 관리하기 위해 대기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 요원도 늘렸습니다. 온라인몰의 급성장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차별화된 경험이 주요 화두가 된 가운데 백화점 3사는 올해 직접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공간 장식을 차별화 포인트로 선택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우리은행이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해 MZ세대 공략에 나섰습니다. 뉴트로 컨셉의 팝업 스토어부터 앱 내에 e스포츠 페이지를 만드는 등 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하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과 여의도 전망을 자랑하는 홍대 입구역 인근의 한 점포. 나열된 LP판 중 하나를 가져와 음악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포토부스에서 흑백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이곳은 우리은행이 MZ세대와 즐겁고 편안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 마련한 혁신점포 원네코드입니다. 뭔가 은행이라고 하면 무겁고 찾아오기 좀 부담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원네코드는 LP 청취도 하실 수 있고 ATM 포토부스나 브랜딩 굿즈들을 통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은행을 접하고 우리 은행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원뱅킹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끔 그런 혁신 점포인 만큼 디지털 데스크도 설치해 은행원과의 비대면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뉴트로 감성을 찾기 위한 MZ세대 방문객이 늘자 원래코드 추가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또 내년에는 기존 점포를 확장해 시즌2를 진행할 예정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선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은 MZ세대 전담 마케팅팀을 신설하며 e스포츠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Z 마케팅팀은 우리은행 개인 고객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고요. 돈 한번 줄 테니까 일 한번 벌여봐라 라고 해서 생겨난 팀이고요. 저희 팀은 MZ 마케팅을 좀 더 신박하고 섹시하게 하라는 업무를 받고 추진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MZ 마케팅팀은 금융 플랫폼 우리 원뱅킹 내 LCK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 팬들이 고객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은행은 e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지속해서 펼치며 내년 3월을 목표로 음악과 연계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MZ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금융 플랫폼을 온오프라인 모든 영역에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 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야심작이죠. 바로 아이오닉 6.
이 차가 출시되면서 국내 전기차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타보면 어떨까요? 김홍모 기자와 김하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타볼 차는 현대차의 전기 세단 아이오닉 6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저희 김하슬 기자랑 같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슬 기자입니다. 오늘 아이오닉 6를 김홍모 기자랑 같이 타게 될 텐데요. 제가 느낀 부분들 솔직하게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설명부터 해드릴까 해요. 이 외관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우선 딱 느껴지는 건 스포츠카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유선형의 모습이 곡선적인 그런 느낌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봤던 외국의 스포츠카 느낌이 난다. 이렇게 딱 느꼈습니다. 이 앞면부가 사실 예의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든 강렬하다, 인상적이다 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네, 특히 전면부 램프를 좀 주목할 만한데요. 파노라매틱 픽셀 라이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자그마한 네모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이오닉 5에도 탑재가 됐었죠. 또 이외에도 스타리아에도 탑재된 디자인 형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을 보면요. 이전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현대 엠블럼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 아이오닉 6는 직접 아이오닉 6 모델 레터링으로 되어 있어서 이 감성적인 느낌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그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외관이고요. 이제 가장 이번에 아이오닉 6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주행거리가 국내 최초로 500km 이상이라는 점이죠. 공기역학적으로 완성된 디자인을 기반으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524km를 달성하고 현존하는 전용 전기차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전비 소비 효율인 6.2km/kWh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선형의 실루엣과 함께 공력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력 아이템들을 대거 적용해 현대차에서 가장 뛰어난 공기 저항 계수 0.22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가 여타의 브랜드와 차별점을 가지는 가장 큰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 V2의 기능을 꼽고 싶습니다. 이 V2의 기능이 이제 아이오닉 6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V2의 기능이 어떤 거냐 하면 전기차는 전기로 움직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헤어 드라이기 쓸 때 헤어 드라이기는 뭘로 움직이나요? 헤어 드라이기요? 네. 헤어 드라이기도 전기 아닌가요? 그렇죠. 냉장고도 전기로 움직이고, 네. 뭐 휴대폰 충전도 전기로 하잖아요. 이런 전기차는 전기로 움직인다. 그러니 그런 생활용품도 전기를 사용하니까 똑같이 사용하면 어떤가,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게 이제 V2의 기능이에요. 이거를 활용한다면 이제 우리가 캠핑을 갔을 때 내가 집에서 쓰던 그대로 헤어 드라이기, 냉장고 이거를 차에 싣고 가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보조 배터리를 챙겨야 된다거나 아니면 미리 충전을 해야 하는 그런 뭐 제품을 구매해야 하거나 뭐 어디 놀러 갈 때 그래야 되는데 그냥 집에 가정에 있는 걸 사용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V2의 기능을 이제 충전구 외부에 뭐 기름 넣는 곳이랑 똑같은 곳에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 2열 공간을 보면 2열 공간 아래쪽에도 V2의 선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가평까지 아이오닉 6를 실컷 타고 느끼면서 많은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홍모, 김하슬이었습니다. 혹시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도움을 주는 로봇을 바로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다소 생소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그러한 산업군이죠. 이 로봇을 가지고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뉴로메카입니다. 배석원 기자가 대전에 가서 이 뉴로메카를 취재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협동로봇 전문기업 뉴로메카의 생산 공장입니다. 로봇 생산 직원이 협동로봇의 관절의 역할을 하는 코어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동로봇에 장착되는 코어 부품은 대략 6개. 감속기 탑재와 전자 명령값을 입력하는 캘리브레이션 과정까지 마무리하면 1차 구동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좌우로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소음이나 진동, 오작동 여부를 감지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코어 부품이 48시간 동안 문제없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 로봇 팔에 장착됩니다. 이후 일주일간 또 한 번의 작동 테스트를 거쳐야 최종 완제품으로 탄생합니다. 주요 제품은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 자율 이동 로봇, 델타 로봇 등 크게 4가지. 이외에도 로봇 관련 솔루션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300여 평 규모의 생산 공장에서 월 평균 500여 대의 로봇과 관련 제품을 생산 중인데 내년 공장 이전을 통해 생산 능력을 더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대전지사의 캐파는 월 500대, 연 6,000대의 캐파를 확보하고 있으며 24년이 내년에 포항으로 지나게 되면 연 12,000대의 캐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매출도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등 제조업과 푸드테크 시장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업 이래 지난 9년간 평균적으로 60%에 달하는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고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41억, 2021년 73억, 2022년 올해는 11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는 로봇을 만들 때 필요한 핵심 부품들도 수입이 아닌 자체 생산 비중을 늘려간다는 계획, 2025년까지 54%의 원가 절감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뉴로메카 취재하고 온 배석원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배 기자, 조금 전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뉴로메카의 생산 현장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자, 이제 회사의 내년 목표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네, 2023년이면 뉴로메카가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매출은 2배가량 더 키우고 원가 절감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뉴로메카 박종훈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내년은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더욱 뜻깊다 하겠습니다. 매출은 올해의 2배 정도인 240억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아마 최초로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 수익을 내고자 합니다. 우선 로봇 제품의 원가 절감을 위해 핵심 부품인 모터 등을 자체 생산하고 감속기의 연구개발에도 매진할 것입니다. 네, 보니까 이 뉴로메카는 주로 제조업 그리고 이제 푸드테크 분야에서 매출이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간 제품이 들어간 고객사 어디 있습니까? 고객사를 대략 살펴보면 LG전자, KT, 네이버, 포스코, 현대중공업, 고피자, 교촌치킨, 그리고 이제 고려대, 경희대 등 기업과 교육, 연구기관 등 국내외 100여 곳이 넘습니다. 뉴로메카는 이들 고객사에서 가장 많이 납품된 로봇은 협동 로봇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협동 로봇 아까 이제 우리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이 일하는데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로봇,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배 기자가 뉴로메카의 대전 공장을 현지 취재하고 왔는데, 자, 내년에 대전이 아닌 포항으로 공장을 확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맞습니다.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전을 추진하는데요. 현재 대전 공장의 10배 정도 더 큰 규모입니다. 공장이 이전이 되면 생산 능력도 연간 12,000대로 올리고 2024년까지 18,000대까지 늘려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뉴로메카는 현재 포항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간 6,000대 규모 양산 능력을 가진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 준비 중에 있으며 본격적으로 2, 3단계의 생산 기지가 완성되면 대지 면적만 약 10,000평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협동 로봇 집적 단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또 뉴로메카는 아직은 국내 매출 비중이 크지만 현재 중국과 베트남, 미국에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해외 매출 증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추가로 유럽 법인 설립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앞으로 로봇 시장에서 이 뉴로메카의 활약 우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인터뷰 해주신 우리 박종훈 대표이사님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석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근 이 주식시장에서는 인적 분할을 취하는 이 상장사들,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과연 무엇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 기자, 최근 들어서 인적 분할 공시를 낸 기업들 총 몇 개나 됩니까?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인적분할 재상장 관련 공시를 낸 기업은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한화갤러리아, OCI, 대한제강, 유니드 비티플러스, 그리고 이수화학 이렇게 총 7개인데요. 이 기업들은 모두 지난달 21일부터 29일 사이에 공시를 통해 인적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인적분할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인세 과세 이연 때문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인세 과세 이연, 요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법인세 과세 이연이란 이 지주사 전환을 염두에 둔 기업이 인적 분할 재상장을 통해서 양도세 명목의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향후 신설회사의 주식을 팔았을 때까지 세금을 이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애초에 지난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국회에서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2년 더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지주사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최근 분주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주주들은 이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인적 분할이 되면 주주 가치가 혹시나 훼손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관련해서는 먼저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적 분할은 주주들이 아닌 기존 회사가 모든 신설 회사의 지분을 갖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인적 분할에서는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신설 회사의 주식 지분을 기존 지분 비율 그대로 갖게 됩니다. 주주 가치 훼손 문제와 관련해 증권사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물적 분할이 되면 A라고 하는 회사에서 A 다시가 생기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거는 A 다시가 만약에 상장을 했을 때가 결국에는 A를 가진 주주들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A 다시를 또 사야 되는 거니까.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신설법인에 대해서 주주를 또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이 그래도 주주 같은 거는 덜 훼손된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OCI가 주력인 화학 부분을 인적 분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법인세 과세 이연을 떠나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OCI의 내재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앞서 OCI는 지난달 23일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인 화학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계열사별 특성에 맞춘 성장 전략을 적극 추진해서 이 궁극적으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증권업계 역시 OCI의 이번 인적 분할이 그동안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제품에 가려져서 저평가돼 왔던 화학 부문의 내재 가치를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의 박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최대 이슈는 단연 투자자 보호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8년간 보안 관련 무사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현성 기자가 장석원 코인원 이용자 보호센터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탄탄한 내부 보안 체계와 투자자 보호 역량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한 거래소 중 한 곳으로 평가됩니다. 코인원은 가상자산 명세서를 일찌감치 도입했습니다. 또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비롯해 내부 보안 체계를 전사적 차원에서 강화하며 보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간 경찰로 근무한 장석원 센터장이 이용자 보호센터에 부임하며 보안과 투자자 보호에 있어 더 큰 신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평가되는 코인원의 장점, 이것을 얘기하면 코인원은 보안에 강한 회사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요. 그 차명훈 대표님의 평소 강조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보안을 강조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의 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보안이 구멍나고 무너진다, 이렇게 하면 투자자 보호라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코인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그 가장 중요한 그 기저의 핵심 가치, 이것은 보안을 최우선으로 두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이런 피해를 당하려는 그런 행동 패턴이다라는 게 이제 눈에 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약관에 따라서 그 계정을 이제 즉시 동결을 합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을 해서 고객님의 자산을
뭐 안전 계좌로 옮겨야 된다 해서 약 1억 3천만 원가량 자산을 출금을 하려다가 저희 FDS의 룰에 막히고 또 저희들이 연락을 드려서 안전하게 구제해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상거래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이제 뭐 저희가 영어 약칭으로 FDS라고 합니다. 이제 고객의 다양한 이제 입출금 정보를 저희들이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일정 패턴 유형화 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시스템으로 잡아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이상거래를 감지하고 제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FDS 룰을 만들어서 설정하고 이상거래를 감지하고 그를 통해서 고객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명세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래되는 코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이제 쉽게 접하고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한글로 가상자산 그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업계 최초로 사람들의 관심이 이 영역까지 미치지 않을 때 저희가 업계를 선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코인원의 투자자 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대변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 그런 보안의식이 뵐 수 있도록 생활보안 777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보안의 가치가 최고로 잡힐 수 있는 보안을 중시하는 코인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원은 지속해서 내부 보안과 준법 감시 체계를 점검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앞장설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박현성입니다. AI 인공지능 기업 중 매년 20% 가까운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이 셀바스 AI가 다가올 2023년 매출 2배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공공기관 중심에서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의 마케팅 확장을 통해 매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전략 AI 음성 인식랩 윤재선 상무를 김효선 기자가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국내 1호 AI 인공지능 상장 기업 셀바스 AI.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제품을 꾸준히 확대하며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분기 누적 매출이 37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윤재선 상무는 이를 바탕으로 제품 고도화를 통한 추가 매출 상승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 상무와 2023년 계획 살펴봤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실제적으로 엔진만 가지고는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 영어 발음 분석하는 솔루션을 처음 개발해서 제품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2016년도에 저희 셀비 메디보이스라는 형태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랑 진행하면서 1차 제품을 런칭을 해서 연세 세브란스에 납품을 했었는데요. 실제 병리학과 쪽에도 저희가 솔루션을 납품했는데 병리학과를 실제 가보시면 두 손을 다 칼과 그 검체라고 그러는데 검체를 들고 하시다 보니까 마이크를 또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의료진께서도 이 저희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최적화를 해서 사용하고 계셔서 지금 뭐 실제로 병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정말 편해졌습니다라고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셀비 노트 쪽을 좀 말씀드린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납품했던 게 경찰청에 도입을 해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지금 아마 경찰청은 300군데 거의 다 솔루션에 납품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4개년도 고도화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요새 이제 핫한 서머리 기능 요약을 해달라고 해서 아마 지금 그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셀비 메디보스 같은 경우는 영상학과, 병리학과, 내시경학과는 솔루션이 완벽히 갖춰져 있어서 그 솔루션들에서 바로 하게 되면 98%에서 피드백이 거의 없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는 데는 메디보스하고 셀비 노트를 확장한 영상학, 정신건강 쪽, 상담 쪽에 확장하는 게 이제 내년도 사업 목표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을 해서 영상학과 콘퍼런스를 돌아다니면서 중소형 병원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생각입니다. 셀비 노트는 지금 했던 이제 공공기관 위주로 저희가 지금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찰청, 보건복지부, 특허청 뭐 이런 공공기관에 관련된 걸 하고 있었다면 내년도에는 민간 대상으로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회로 시스템하는 민간 사업을 하는 게 내년 사업 목표고 실제적으로 이제 2021년 대비 2022년도 거의 이제 그 사업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도
앱도 20%, 그다음에 손익도 15% 이상 향상되어진 형태이고요. 지금 이제 23년도 사업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치 에듀, 그다음에 셀비 노트가 있는데 셀비 노트의 매출이 증대되어지면서 셀비 노트는 21년 대비 2022년도에 30%의 매출 성장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제품화가 확대되어지면서 매출이 2배 이상 성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